지금 전 세계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700년이 된 한국의 책 한 권이 여기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세계 저명한 석학들이 책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상상 그 이상 쌍쌍이와 함께 알아볼게요. 저는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당시 저는 베를린에 있는 대학의 큰 강의실 앞에 서서 유럽의 위대한 발명품들에 대해 아는 바를 나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엘로엔 말로우라고 해요. 저는 평생 역사 공부에 매진해왔고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 한 곳에서 강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늘 가장 중요한 발견들이 유럽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었고 제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는 인쇄술의 역사에 대해 강의하고 있었어요. 인쇄기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지식을 널리 퍼뜨렸는지 설명했어요. 유럽의 위대한 인쇄공들과 발명가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확신했었어요. 강의를 위해 꼼꼼히 준비했었고 제 강의가 명확하고 흥미로운 사실들로 가득했다고 믿었어요. 그러던 중 제 강의를 계속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강의실 뒤편에서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자 이전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학생이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별다른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학생이 말을 시작하자 저의 마음이 멈춰버렸어요. 사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는 한국에서 사용되었어요. 1377년에 직지라는 책이 인쇄되었어요. 그 학생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강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는 충격과 믿기 어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유럽 역사를 당당히 이야기하던 제가 한 학생에게 한국이 유럽의 여러 혁신보다 훨씬 앞서 중요한 발명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을 그렇게 위대한 성취의 중심지로 여기지 않았던 제게 큰 놀라움이었어요. 몇 초 동안 말문이 막혔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당혹감과 혼란으로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항상 위대한 발명이 오직 유럽에서만 일어났다고 믿어왔거든요. 그 학생의 말은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강의실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도 서로 속삭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그들 역시 제가 가르친 내용을 의심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기 충격이 가라앉은 후 저는 학생의 말을 경청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 학생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열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직지가 금속 활자를 사용해 인쇄되었다는 시대를 훨씬 앞선 아이디어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감탄과 혼란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녀의 주장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제가 거의 알지 못했던 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발명의 발상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유럽의 업적에 초점을 맞춘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쳐왔는데 이제 저는 퍼즐의 아주 중요한 한 조각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제 자존심이 조금 상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호기심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이전의 비유럽 문화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나라들의 놀라운 성취를 외면하고 있었던 걸까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무거운 마음과 수많은 의문이 가득한 채로 제 사무실에 앉았어요. 강의 노트를 다시 읽기 시작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불완전해 보였어요. 그 학생의 차분한 목소리와 그녀의 말이 정적에 도전장을 내민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대학 도서관을 찾아 한국과 인쇄술에 관한 정보를 더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오래된 책들이 가득한 조용한 서가 사이를 걸으며 저는 결심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배울 것이 참 많고 이 새로운 지식이 제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공부방에 앉아 저는 직지와 한국의 인쇄 역사에 대해 읽기 시작했어요. 읽을수록 그 이야기가 얼마나 풍부하고 복잡한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오랜 예술, 문학, 그리고 혁신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대 작업실과 한 장에 인쇄된 페이지마다 담긴 세심한 장인 정신에 관한 설명들을 읽으며 한국인들이 지식을 깊이 존중하고 이를 세상과 나누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이제까지 세상을 너무 좁게 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편안하게 느끼고 배워온 것들에만 집중했던 거였죠. 그 학생의 한마디는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이전에 무시했던 태도의 후회와 함께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과연 제가 너무 익숙한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다른 나라들의 놀라운 성취를 외면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날 강의실에서의 인생을 바꾸는 하루 이후 저는 그 생각을 머리에서 떨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의 역사에 관한 모든 것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저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이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직접 한국을 여행하면서 그 역사와 문화를 가까이서 체험해보기로요. 비행기에 탑승하는 날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가득했어요. 좋아하는 책들과 생각을 적을 노트,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꿀 순간들을 담기 위해 작은 카메라를 챙겼어요. 베를린을 떠나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보며 저를 기다리는 새로운 모험에 대해 생각했어요. 무엇을 보게 될지, 무엇을 배우게 될지, 그리고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궁금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어요. 공항은 넓고 깨끗하며 친절한 얼굴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밝은 간판들과 여러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감상했어요. 모든 것이 새로웠고 마치 넓고 신나는 바닷속의 작은 물고기 같았어요. 긴장도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깊은 설렘이 자라났어요.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저는 저를 안내해줄 한국인 역사학자 지연 씨를 만났어요. 지연 씨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제 짐을 도와주셨어요. 그녀의 밝은 태도 덕분에 저는 한결 편안해졌고 그녀와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가면서 지연 씨는 한국의 풍부한 역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어요. 첫 방문지는 서울의 유명한 경복궁이었어요. 궁궐에 다가갈수록 웅장한 건물들과 넓은 마당의 모습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궁궐문은 화려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전통 건축의 밝은 색채가 맑은 하늘과 어우러져 눈길을 끌었어요. 마치 다른 시대로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연 씨는 이 궁궐이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 하나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왕과 왕비, 큰 잔치, 그리고 오래전 치열하게 벌어진 전투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궁궐 내부에서는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디테일을 살폈어요. 가지런하게 관리된 정원, 군데군데 줄지어 선나무들과 생기 넘치는 꽃들을 보았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작은 연못에서 물소리가 들리자 그곳은 평화롭고 생동감 있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길을 걸었던 수많은 세대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이 역사의 한순간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고 경외심이 넘쳤어요. 경복궁 방문 후 지연 씨는 저를 위해 작은 전통 음식점으로 점심 식사를 안내해 주셨어요. 음식점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나무로 된 탁자와 소박한 장식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현지 음식을 주문해 보았어요. 삼겹살 구이와 비빔밥 한 그릇을 주문했는데 첫 입을 먹는 순간 정말 감탄했어요. 맛은 대담하면서도 균형 잡혀 있었고 지금까지 맛본 적 없는 색다른 음식이었어요. 식사하면서 지연 씨가 이 음식들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음식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며 전해 내려오는 전통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서울에서의 시간은 지연 씨와 함께 도시 곳곳을 둘러보며 길어졌어요. 수공 예품과 맛있는 간식들을 파는 노점들이 가득한 번화한 시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전통 가게와 현대적인 카페, 전자제품 상점들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도시의 구석구석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고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작은 언덕에 올라 도시를 한눈에 바라보게 되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담긴 서울의 전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역사적인 건물들이 저녁 하늘의 부드러운 빛 아래 더욱 아름답게 보였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잔잔한 설렘을 느꼈어요. 그날 배운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제 상상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피곤하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왔어요. 창가에 앉아 노트에 그날의 기억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궁궐의 아름다움, 맛있었던 음식, 그리고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하나하나를 상세히 기록했어요. 그 순간마다 한국과 그 풍부한 역사를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동시에 처음 가졌던 의심들이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던 것을 돌아보며 이 여행이 단순히 역사를 배우는 것을 넘어 제 마음을 열어주는 경험임을 깨달았어요.
노트에 마지막 글씨를 적으며 제 여행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질문하고 배우며 새로운 이야기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다음 날은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간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이 놀라운 나라를 더 깊이 탐험할 준비를 했어요. 안내자 지연 씨께서 오래된 사찰 근처에 있는 전통 인쇄 작업실 방문을 준비해 주셨어요. 베를린 강의실에서 들었던 학생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한 가운데 저 스스로 그 역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왔어요.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도시는 제 눈앞에서 변해갔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네온 사인이 서서히 조용하고 예스러운 골목길과 작은 상점들이 있는 동네로 바뀌었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지연 씨는 길가에 있는 낡은 간판이나 여기저기 숨겨진 전통 벽화를 가리키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집중해서 들으며 길 모퉁이마다 감춰진 비밀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작업실에 도착하자 평화로운 분위기가 저를 감쌌어요. 나무벽과 차마에 걸린 종이 등불로 꾸며진 간소한 건물이었어요. 내부에는 오래된 목판 인쇄용 나무 조각들이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오래된 종이와 먹물의 향기가 나서 낯설면서도 어딘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 할아버지 작업실의 대가께서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전통 한복을 입으시고 마치 모든 동작이 한편의 정교한 춤처럼 천천히 움직이셨어요. 대가께서는 한국 인쇄술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부드러운 목소리 속에 열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금속 활자 인쇄술이 완성되었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이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마치 동화 속 이야기를 듣는 듯한 기분으로 집중해서 들었어요. 대가께서는 직지의 한 페이지를 인쇄하는 데 사용된 목판 인쇄용 나무 조각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부드러운 나무 표면을 손끝으로 살며시 느껴보며 과거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무에 새겨진 모든 자국이 오래된 한국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어요. 그 속에는 학자들, 발명가들, 그리고 지식의 힘을 믿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대가께서 작업을 진행하실 때 저도 목판들을 배열해 보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글자들을 선택해 나무 틀 위에 배치해 보았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목판들을 정확히 정렬하려다 보니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지연 씨는 저의 서투른 모습을 보며 부드럽게 웃으며 천천히 하세요. 모든 위대한 여정은 작은 걸음에서 시작된답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도전 앞에서 겸허함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어요. 잠시 후 저희는 작업실 밖으로 나와 근처 사찰을 방문했어요. 사찰은 우거진 나무들과 만개한 꽃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옆에서 졸졸 흐르는 작은 개울 소리가 그곳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돌로 만든 벤치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이 고요한 분위기에 몸과 마음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웅장했던 궁궐, 맛있게 즐긴 음식, 그리고 지금 막 체험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인쇄 작업실과 사찰의 아름다움이 모두 한데 어우러진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사찰 내 작은 식당에서 지연 씨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오늘 느낀 감정들을 지연 씨와 나누었어요. 예전엔 위대한 발명은 오직 유럽에서만 일어났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문화가 각자 놀라운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지연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역사는 한 조각 퍼즐과 같아요. 어느 한 부분이 어디서 왔든 모두 소중한 의미를 가진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앞으로 더 배우고 싶은 의지를 심어주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의 한국 생활은 마치 아름다운 꿈속에 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지연 씨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매 순간마다 이 매혹적인 나라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느 아침 저는 분주한 서울을 떠나 전통 예술과 공예로 유명한 작은 마을로 향했어요. 저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첫 방문지는 도자기로 유명한 한적한 마을이었어요. 마을은 작은 골목길과 형형색색의 집들로 가득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신선한 공기와 흙내음이 섞인 향이 코를 찔렀어요. 저는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현지 도예가들이 작은 작업실에서 도자기를 빚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분들은 흙덩어리를 아름다운 항아리, 꽃병, 그리고 그릇으로 바꾸고 계셨어요. 조용한 담소와 도구가 흙에 부딪히는 부드러운 소리가 마치 잔잔한 리듬처럼 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어요. 그중 한 분 따뜻한 눈빛을 가진 연세
지긋하신 도예가께서 직접 재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그녀는 소박한 나무 탁자에 앉아 새로운 도자기를 빚기 시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의 과정을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도자기는 한 이야기를 품고 있답니다. 이 도자기는 우리 마을과 선조들의 기억을 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녀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작업 하나하나에 깃든 정성과 자부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 덕분에 예술이 한국인의 영혼과 이어진 살아있는 부분임을 깨달았어요. 도예가와의 시간을 보낸 후 지연 씨와 저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유명한 다원을 방문했어요. 다원은 평화롭고 다채로운 색채로 가득했어요. 가지런히 다듬어진 관목과 오랜 세월 동안 정성스럽게 배치된 작은 나무들을 보며 저는 돌로 깔린 길을 걸었어요. 자갈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발밑에서 들리며 걱정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주었어요. 다원에서는 평생 한국차의 예술을 연마해온 다도 선생님을 만났어요.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시며 전통 다도 의식을 함께 하자고 초대해 주셨어요. 낮은 나무 벤치에 앉아 선생님께서 한 단계씩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컵을 잡는 방법, 차 향기를 감상하는 법, 그리고 차가 부어지는 부드러운 소리까지 모두 알려주셨어요. 한 모금씩 차를 마시며 달콤함과 쓴맛, 그리고 상쾌한 맛이 어우러진 미묘한 향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오랜 전통이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온 일부임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다도 의식 후 지연 씨와 저는 마을로 돌아가는 구불구불한 길을 함께 걸었어요. 길가에는 키 큰 나무들이 줄지어 서서 자연스러운 캐노피를 이루었고 나뭇잎 사이로 빛이 내려앉아 몽환적인 무늬를 만들어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경험했어요. 그날 저녁 마을 광장에서 열린 지역 축제에 참석했어요. 축제는 음악, 춤,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밝은 세계 등불들이 사방에 걸려 있었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지역 아이들이 전통 놀이를 하며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 친절한 연장자께서 저에게 간단한 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덕분에 저도 함께 즐겁게 춤을 추게 되었어요. 작고 소박한 순간들이 모여 큰 기쁨을 주는 경험이었어요. 축제 도중 지연 씨와 몇몇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따뜻한 차 한 잔과 맛있는 간식들을 곁들여 그들은 마을의 역사, 겪어온 어려움, 그리고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나눴어요. 한 주민께서는 우리 전통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우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성장하게 도와준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뿌리 같은 전통이 바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임을 깨달았어요. 마을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영감을 받은 듯 했어요. 이 여행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만난 사람들과 경험한 모든 순간이 제 마음에 희망과 경이로움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날 밤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저는 한국의 영혼을 만났어요. 도예가의 섬세한 손길, 다도 선생님의 차 한 잔에 담긴 지혜, 그리고 소박한 마을에서 느낀 삶의 진심을 봤어요. 한국은 지도 위의 한 장소가 아니라 한 느낌이자 이야기이며 그들의 집이랍니다. 노트를 덮으며 저는 다음 장의 모험을 향한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보낸 날들이 흘러가면서 저는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매 순간이 제 머릿속에 생생한 그림과 감정으로 남았어요. 예전에 제 고정관념이 서서히 깨지면서 세상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고요한 아침 저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눈을 떴어요. 방은 소박했고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며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피곤함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듯했어요. 노트를 꺼내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기억에 남는 모든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웅장한 궁궐, 오래된 작업실에서 배운 인쇄의 예술, 그리고 다원에서 느낀 평화로운 순간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그때마다 단순한 사실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 감정과 생각, 그리고 앞으로 저를 변화시킬 아이디어들까지 모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강렬한 기억 중 하나는 사찰 방문 때였어요. 저는 조용한 개울가 옆돌 벤치에 앉아 바위 위로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었어요. 맑고 시원한 물은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임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마치 그 물처럼 제 생각과 감정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위대한 발명과 역사가 오직 유럽에만 있다고 확신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곳에 저마다의 마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놀라운 이야기와 전통, 그리고 지혜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사실을 적어 내려가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게스트하우스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지연 씨와 만났어요. 창가에 앉아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보며 저는 제 생각을 그녀와 나누었어요. 지연 씨, 매일 제 마음이 점점 열리는 것 같아요. 예전엔 역사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느껴요. 라고 말했어요. 지연 씨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여행은 우리를 조금씩 바꿔놓아요. 역사는 단순히 날짜와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예술, 그리고 꿈에 관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각 문화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된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더욱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이 단순히 역사를 공부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만난 모든 사람마다 한 편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마다 한 가지 교훈이 담겨 있었어요. 제 생각은 마치 거대한 퍼즐의 작은 조각들이 모여 완성되는 느낌이었어요. 아직 발견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저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늦은 오후 저는 혼자서 마을 근처를 흐르는 조용한 강가를 따라 긴 산책을 나섰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나무 잎들이 바닥에 장난스럽게 무늬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신선한 공기와 자연의 소리를 만끽했어요. 걸음걸음마다 과거의 확신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베를린 강의실에서 첫날 강의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어요. 당시 저는 자신감에 차서 제게 가르쳤던 역사가 완벽하다고 믿었었는데 지금 그 기억은 마치 꿈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저는 과거에 의심 없이 믿어왔던 많은 생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강가를 따라 걷는 동안 배움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저녁이 되어 한적한 식당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맛있는 음식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 식당에서 저는 가족,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의 소박하지만 강렬한 이야기는 제게 각 문화가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식사 중 한 어르신께서 우리의 과거는 길잡이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역사에 대한 열정에 이끌려왔지만 이제는 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여정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을 이해하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작은 외부 베란다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고요한 밤을 즐겼어요. 만난 얼굴들, 체험한 예술, 들은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한국과 그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저는 진정한 역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음을 배웠어요. 세상을 이해하려면 듣고 관찰하며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노트를 덮은 후 저는 앞으로 배울 많은 교훈들을 기대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큰 축제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렘과 동시에 아쉬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눈을 떴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아쉬웠어요. 작은 게스트하우스 창가에 앉아 새벽의 부드러운 빛이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울의 분주한 거리부터 조용한 마을 축제, 도자기 예술과 다도 의식까지 모든 순간들이 제 기억 속에 새겨졌음을 느꼈어요. 그 모든 기억들이 한국이 제 일부가 되어버렸음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천천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의 물건들이 그때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어요. 제 생각과 스케치가 가득한 노트도 찾았어요. 이 노트는 이제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한국의 영혼이 담긴 소중한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가벼운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지연 씨께서 저를 배웅하러 오셨어요. 함께 앉아 여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 씨께서 LONC 가장 그리워질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셨고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다도 의식의 잔잔한 소리, 그리고 역사 그 자체가 살아 숨쉬는 느낌이 가장 그리울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서로의 눈에서 공감이 흘렀고 때론 작은 디테일이 큰 감동을 준다는 사실에 함께 웃었어요. 시간이 흘러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어요. 한때 저는 역사가 단지 날짜와 사실의 나열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여정에서 역사는 살아있는 이야기임을 깨달았어요. 택시기사님도 고향과 나라에 대한 애정 어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단순한 대화 속에서도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각 문화가 지닌 마법 같은 면모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는 여러 방향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 속에서 제 자신이 작지만 세상과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글과 영어로 쓰인 간판들을 바라보며 제가 몇 마디의 한국어도 배웠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몇몇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자 따뜻한 미소와 고개 끄덕임을 받으며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출국 게이트 옆 창가에 앉아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쳐 읽어보았어요. 그 속에는 서울의 화려한 축제, 오래된 작업실에서의 인상 깊은 인쇄 체험, 그리고 강가에서의 고요한 성찰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제 여정은 단순히 역사를 배우는 것을 넘어 삶을 경험하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의심과 편협함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새로운 도전과 이야기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 한 어르신 도예가께서 모든 예술은 한 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과 다도 선생님께서 한 잔의 차에 담긴 전통의 무게를 보여주신 기억을 떠올리며 그 모든 순간들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마음에 새겼어요. 출국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도 언제나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거예요. 노트에 마지막 글씨를 적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출국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어요. 공항의 분주한 풍경과 따뜻한 미소들을 뒤로하며 한국에서의 추억들이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임을 느꼈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길고도 험했던 여정, 육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되새겼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제 자신을 변화시킨 경험이었어요. 세상을 온통 다양한 색깔과 소리, 그리고 이야기로 채워진 살아있는 책으로 보게 된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이번 여정의 이야기를 전할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의 예술, 전통,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모든 문화가 지닌 소중한 역사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익숙한 도시의 풍경 속에서도 저는 한국의 활기찬 정신이 제 안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 새로운 시작은 끝이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탐험하고 질문하며 인생이 주는 새로운 이야기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라 성장해온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고 진정한 역사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어주는 살아있는 이야기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상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이상 상상 그 이상 쌍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